여러분은 핀란드의 교과 과목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20년, 즉 올해부터는 새로운 교과 과목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흔히 4개의 C라고 불립니다. 크리티컬 싱킹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고요.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의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고요. 콜라보레이션, 즉 협업이라는 과목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과목은 사회생활을 해갈수록 꼭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협업이라는 테마로, 콜라보레이션을 테마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금융영업에 협업이 필요한가? 협업을 결심하게 된 3가지 경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제가 협업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좀 영상을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왜입니다. 왜 금융영업에 협업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개척하면서 느꼈던 사례예요. 개척활동. 저는 처음 영업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가망 고객을 발굴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정말 찾아갈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한날은 약국을 이제 들어갔어요. 전혀 모르는 약국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업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약사님 저 명함을 하나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이 되게 귀찮아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낌을 주면서 명함이 아니라 명함 없는데요 하면서 그 약국에서 주는 그 약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되게 무성의하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저한테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 묘한 어떤 그 모멸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하기 싫어. 근데 뭘 명함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데 그 약봉투를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이제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협업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같이 가는 사람과 서로 심리적인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일즈란 어쩌면 끊임없는 거절을 견뎌내는 일이거든요. 영업이란 반복되는 거절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영업 활동에서는 예스보다 노가 훨씬 많아요. 만나자, no. 뭔가를 제안해서 또 no. 또 뭔가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즉 거절을 계속해서 먹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오고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척 활동을 하거나 뭔가 어려운 상대를 영업을 할 때는 혼자 가기보다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고객 이탈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업을 꽤 오래 해서 많은 고객이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제 병원 이제 고객이셨는데 그분 병원에 이제 봉지기, 페이닥터라고 하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잘 지내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좀 타지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개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을 이제 오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화환도 보내고 했지만 좀 먼 거리다 보니까 뭐 찾아가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또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 많다 보니 그분도 언젠가는 또 제 고객으로 모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병원 오픈하자마자 뭘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찾아가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한 2년쯤 시간이 지났을 땐가요? 그 근처로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 못했던 기간에 다른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회사 사람이 와서 거기랑 거래를 하고 관계가 돈독해졌더라고요. 결국 그 사례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고객을 좀 제가 밀착 관리를 했다면, 제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고객이 이탈하는 사례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고객이 많아지면 협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모든 고객을 혼자 관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VIP 고객 상담 사례인데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골프를 통해서 어떤 가망 고객을 알게 됐어요. 그 사장님하고 골프도 이제 몇 번 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렸죠. 사장님에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장님이 좋습니다. 회사에 한번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찾아간 거죠. 회사를 찾아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한 차례 얘기를 하고 다음 주가 되어서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고요, 미리 제안서를 만들어서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부터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1대1의 관계에서 같이 관계를 쌓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뭔가를 제안하겠다까지 됐는데 막상 제안서를 가져간 날은 그 사장님께서 미팅룸으로 들어가면서 저기 김 이사님도 좀 오시고요. 거기 박 과장님도 잠시 들어와요. 이러면서 이제 판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회사 같은 그 고객을 상대할 때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뭐 최종 결정권자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단독으로 뭘 하기보다는 실무자들, 즉 뭐 재무 담당 이사님 그리고 뭐 경리 담당 과장 뭐 이런 분들이 같이 합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그분하고 관계를 쌓고 제가 그 제안 직전까지 갔는데 실제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실무자들이 끼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뭔가 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제가 제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혹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두 번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가 뭔가 말씀드릴 때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담에서는 정말 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하고 좀 편하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오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기운이 흐른다는 거죠. 혼자서만 상담하기는 벅차구나. 상대방이 2명, 3명 고객이 앉아 있을 때는 나도 직원들 좀 있어야 되는구나. 파트너가 좀 있어야만 3대3 미팅을 하거나 2대2 미팅을 하는 거지 제가 2명, 3명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다. 즉 공동 상담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협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협업이 필요한 이유는 3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로 심리적인 의지가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고객을 직접 관리하기는 힘들다. 즉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공동 상담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